5가지 이상의 약을 한 번에 복용했을 때 약물 간의 상호작용이 나타날 확률이요 50% 이상이에요. 또 5개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노인은요 4개 이하의 약물을 복용하는 노인에 비해서 사망 위험이 25% 증가한다고 합니다. 와, 25. 야, 약 먹는 것 때문에 사망까지 이른다고요? 안 아프려고 안 아프려고 먹는 건데. 그러니까요. 잘 쓰면 약, 못 쓰면 독. 보통 어르신들은요, 약을 뭐 쇼핑해서 먹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들을 드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독이 될 수 있다고요? 일반적으로 5가지에서 6가지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 이걸 다제 약물 복용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어르신들에게는 굉장히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건 당뇨를 앓고 계시는 40대 후반 남성분의 처방 내용이에요.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당뇨면은 네. 어쨌든 하나잖아요. 네. 그런데 약의 종류는요. 왜 이렇게 많이 먹어요? 네, 저는 그냥 딱 하나리면 될 줄 알았는데 엄청 많아요. 지금 이 처방이 과장된 게 아니고요. 네. 일반적으로 당뇨가 있으시다 하시면 2~3가지 다른 기전의 약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또 당뇨가 진행되면 무서운 게 아무래도 혈관 합병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콜레스테롤이나 혈전 관리까지 필요하다 보니 약이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경우라면 걱정을 좀 덜 하셔도 되는 게 일반적으로 한 병원에서는 약물의 상호작용들을 다 인지하고 처방을 내리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연쇄 처방에 있습니다. 연쇄 처방? 네, 뭐 이 처방을 예로 들어보면요. 첫 번째 보시는 포땡땡 이렇게 다이아몬드색, 노란 색깔 약 보이시죠? 네. 일반적으로 당뇨약에 요즘 많이 쓰는 약이에요. 근데 이 약을 드시게 되면 자꾸 소변이 마렵고 네, 또 소변 양도 많아지면서 야간에도 소변 때문에 불편해하시는 증상들이 생기거든요. 그럼 이랬을 때 아, 내가 당뇨약을 먹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아니요. 대부분 때문이라고 생각 안 하죠. 그렇죠. 대부분 또 몸이 또 안 좋아졌구나 생각할 것 맞아, 같은데. 네. 네, 맞아요. 당뇨약을 먹어서 그렇다고 생각은 잘 못하시고 아, 내가 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방광에 또 문제가 생겼나 보다. 특히 어르신들은 더 그러시죠. 건강에 자신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물어 또 용하다는 비뇨기과에 찾아가셔서 아이고. 상담을 받으시는 거예요. 선생님, 요즘에 들어서 자꾸 소변이 마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거기에 맞는 약을 또 처방을 해주시겠죠. 아니, 그러면 그 약 먹으면 또 이상한 증상 또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요실금이나 빈뇨 증상을 치료해주는 약의 부작용으로요. 대부분 현기증, 어지럼증 나타날 수도 있고 뭐 변비도 올 수 있고요. 또 장기 복용했을 때는 인지기능 저하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죠? 또 아, 선생님 저 요즘 어지러워요. 요즘에 변비가 있어요. 요즘 좀 깜박깜박해요. 바람직하게 되는 이렇게 것 계속 같네. 또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관련된 약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어지럼증 약을 계속 드시다 보면 또 인지기능 저하가 올 수 있고요. 또 치매약을 드시다 보면은 방광 기능이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약이 약을 부르는 이런 상황들을 연쇄 처방이라고 하고요. 흔하게 볼 수 있는 예입니다. 야, 그러면은 맨 처음에 네. 소변이 좀 자주 마렵기 시작했을 때 네. 당뇨 약을 좀 끊었어야 했던 걸까요? 아니요, 또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그 당뇨약은요, 우리 몸에 너무 많은 당을 소변으로 내보내서 혈당을 조절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근데 당이 나갈 때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물을 끌고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약이 혈당을 내리는 과정 속에서 소변량이 늘어나는 건 예상 가능한 부작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중단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엔 오히려 처방받은 약을 안 드시는 게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기치 않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 무작정 끊지 마시고 꼭 상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증상만을 쫓아서 처방받는 연쇄 처방도 문제지만 또 네. 중복 처방도 문제죠. 맞아요. 중복 처방 역시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요. 실제 있었던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무릎 관절염이 있어서 정형외과를 다니고 계시는 60대 어머님이
분이 계셨어요. 네. 근데 어느 날부턴가 허리가 아프신 거예요. 허리가 아프니까 주변에 또 허리 아픈 친구들 많잖아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통증 클리닉을 소개받고 처방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또 허리약 써놓으셨어요. 기존의 약은 또 무릎약 써놓으셨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허리 통증과 무릎 통증은 전혀 다른 통증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약도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을 사용하는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통증이 허리약이 따로 있고 무릎약이 따로 있고 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니도 한 통증 클리닉에서 연달아 이 통증을 잡기 위해서 소염 진통제를 처방을 받으셨어요. 똑같은 거네. 결과적으로 소염 진통제를 과다 복용하게 되셔서 결국 이분은요, 복용 2주 뒤에 심장 부정맥으로 응급실에 가셨어요. 아이고. 실제로. 세상에 무릎, 허리 고치려다가 심장에 무리가. 네. 근데 이게 진짜 그러네. 자세히 알고 보니까 정말 어렵네요. 네. 앞으로 이 약을 먹을 때는요, 하나하나 좀 공부를 해야 하나 봐요. 그렇지. 근데 약이 사실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공부하는 게 사실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처방전 받으시죠. 네. 또 약국에서 복약 안내문 받으시죠. 네. 요거 좀 꼭 챙기셔서 내 약만큼은 내가 어떻게 먹고 있는지 이걸 리스트로 뭐 수첩도 좋고요. 요즘에 스마트폰 다 쓰시니까 메모장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